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한국인의 전기와 자서전 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전기 자서전에 대하여서 이미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 기회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자신도 이제 70을 넘기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면이라든지 말하는 것이 더디고 어두워지지만은 대신에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는 말이 있지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글로 된 자기의 자서전과 또 남들이 써주는 전기를 남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에 관한 것은 가장 잘 아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에 관하여서도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기들이 나오고 또 자서전들이 나오고 서점과 도서관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라든지 문화강좌 같은 데 가면은 거의 빠짐없이 자서전 쓰기 반도 있습니다. 전기와 자서전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사실은 그것으로 족한 것은 아니고 보다 좋은 전기와 자서전을 내려고 하면은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2000년 그러니까 꼭 20년 전에 한국인물전기학회라고 하는 것을 창립해서 매월 전기 강좌를 운영해 오면서 관찰하고 느껴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하와이에 제가 한 1년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거기 그 전기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겸으로 이제 열심히 나가니까 그 소장님이 영문학 교수신데 한국의 전기 연구하는 구심점이 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가 한국인에 대해서 여기서 발표를 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고 한국인이 외국에 대해서 한국인 자체를 많이 발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한번 제가 다른 인물에 대해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기의 역사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간 이해 없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스칼이 말한 대로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예술과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은 칸트의 말대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라고 하는 것, 이걸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전기학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일생을 바르게 총체적으로 글로 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고 하는 만큼 좋은 전기, 바른 전기를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전기를 쓴다든지 또 자기 자서전을 쓴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흔히 공수래 공수거라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뭐 그리 큰 존재이기 때문에 글로 남기느냐 또 남겨봐야 이득보다는 화가 된다 이런 전통적인 생각이 떨쳐버려지지 않고 있고 또 지금도 종친회라든지 또 친일파 문제라든지
좌우 이데올로기 문제 이런 것들이 숨어서 있기 때문에 자서전을 쓴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토명 사회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록을 쌓아 나아가야지만 역사가 진정한 의미에서 차곡차곡 기초가 놓이게 되고 또 문화가 누적적으로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항상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고 또 그런 문화는 저급 문화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전기와 자선을 쓸 것인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사회적인 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전기와 자서전의 역사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기를 쓴다는 것, 전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대학에서 교과목으로서는 사각지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토론의 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물전기학회라고 하는 것을 20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기에 대해서도 이름도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라는 말도 쓰지만은 정전, 바른 전기에 가까워 가야 된다 하는 정전이라는 말을 또 즐겨 쓰는가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평전이라는 말을 오히려 평을 하면서 전기를 쓰는 것을 상당히 자유롭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전기 자서전에 관한 연구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와이 전기학 연구소에서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 기획안지를 내서 제일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나온 전기 자서전 쓰는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Writing, Life Writing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 보면은 이 2권으로 된 아주 방대한 그런 편집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동양 관계 부분을 좀 봤더니 이 중국에 관해서는 시대별로 19세기 또 19세기부터 1949년 또 49년 이후로 이렇게 시대별로 나누기도 하고 알만한 중국인 학자들, 중국 인물에 대해서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몇 시대로 나누고 또 그렇게 인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애석하게도 단 2페이지 정도 서술이 되어 있는데 추측컨대 미국에 사는 어떤 여류 문학자가 쓰신 것 같이 여성 전기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어 있고 거의 한국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지 매우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 깊이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기 자서전이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별로 나온 것이 중국에 영어로 된 것이 별로 없고 또 각국에는 인명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출간이 되고 합니다만은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영문 한국 인명사전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학자들이 고답적인 그런 학술서를 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만은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책으로 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기의 삶을 전기로 자서전으로 쓰는 것 이런 것이 좀 더 보편화되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져야지만 한 예를 들면은 노벨 문학상에 가까워지는 길의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대해서보다도 작가에 대해서 준다 이런 것이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인의 인명 자체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미국에서 나온 전기학 가이드북
또 이런 것도 한 예로 펄벅 전기를 제가 좀 사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펄벅이라 그러면 이제 중국에 관계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도 8번이나 오고 또 한 1년 가까이 한국에 사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펄벅 전기가 다행히도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읽어보면은 정말 전기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쓰면은 한 인물을 새롭게 알기도 하고 많은 시대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까지를 함께 가르쳐 준다 하는 것으로 제가 대단히 감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물전기학회에서 전기 자서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인물에 대하여서 매달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는 인물과 전기라고 하는 이 무크지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런 전기류를 쭉 그 문헌으로 수록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만은 개인 전기도 있고 또 집단 전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한 그룹, 예를 들면 동창회라든지 이제 이런 데라든지 이런 집단 전기도 가능하고 지역 전기, 어떤 지역을 기초로 해서 거기 출신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전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진에 보이는 대로 나의 인생 이력서라고 하는 저 자신이 좀 나온 동창회에서 주장을 해서 동창회가 참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각 동창들의 자서적인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았습니다. 물론 동창이라고 해서 다 글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고 보니까 굉장히 그 보람을 느낀다. 또 동창끼리도 친구끼리도 이런 전기를 읽어보니까 새삼 새롭게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와이의 전기학 연구소 Center for Biographical Research라고 하는 데에서 그 조지 심슨 교수가 쓰는 전기범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흥미있게 본 일이 있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써야지 된다 하는 이런 가이드북 같이 그렇게 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몇 가지 이제 자서전, 전기 이런 것을 본다면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선거철이 되면은 이런 책들을 많이 냅니다. 물론 이제 자기의 업적, 또 자기의 미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만은 중요한 정치가들의 전기,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배우게 되기도 하죠. 또 경제인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창업주, 이 기업인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가 하는 이런 것을 전기 자서전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지필료를 또 많이 주고 대피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폐해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인과 또 학자들의 전기 자서전 이런 것을 또 알아야지 그 문화 자체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나온 이 전기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 사람이 이제 전기를 썼습니다. 대법원 판사 김홍섭의 전기, 또 한국의 법률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집단 전기 같은 것도 한번 써보기도 했고, 또 서울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유기천이라는 법학자의 전기를 쓰기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역시 전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파고 들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정말 제 그 서재에서 눈에 띄는 대로 이제 좀 그 표지를 한번 좀 찍어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전기 자서전이라고 할 때 이것이 소설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전기가 문학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민영환과 이승만이라든지 또 학원사라고 하는 출판을 시작한 김익달 사장의 전기라든지 제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기천 전기, 또 화가 이연호 목사님의 전기도 상당히 제가 쓰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국무총리를 지내신 현승종 총장 총리님 아주 최근에 이제 인생회상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쓰셨는데 상당히 심플하게 쓰시면서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런 회고록 자서전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전기를 실제로 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제 주 과제이겠죠. 자서전은 절대로 유명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서전 쓰기의 순서 등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 같은 것이 사실은 좀 필요로 해서 제가 이제 뒤에 그런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가이드북을 따라 가지고 나오는 그 물음 항목대로 거기에다가 답하는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간단히 적고 다시 읽으면서 이제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일생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쓰고 자식이라든지 또 친구들에게 보이고 또 이 얘기하는 가운데 보충거리를 얻어나가게 되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How to Write Your Autobiography라고 하는 책을 제가 미국에서 우연히 발견을 해서 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만든 책이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본으로 해서 한국 상황에 맞도록 제가 가이드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생과 유년 시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본다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 났는지, 출생지는 어디인지, 또 출생에 대해서 뭐 들은 얘기 같은 것이 있는지, 또 태어난 집은 또 어디 있었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처음에는 그냥 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메모만 했다가 그걸 이렇게 쭉 이제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어떻게 했다든지, 학교 다닐 때에 나는 기억이 뭐가 있는지, 언제 입학을 했는지, 또 어디에, 학교가 어디에 있었는지,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다녔는지, 이런 등등 학교 다닐 시절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대한 인상이 뭐가 강하게 남아있는지, 또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과목도 있었죠. 또 벌써 그 당시에 이제 남녀 이성 교제에 그 눈이 뜨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이 또 첫사랑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다든지 좋아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 솔직하게 그렇게 이제 적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대학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 전공을 택했는지든지 또 학비는 어떻게 조달했는지 또 어디서 살았는다든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취직하기가 쉬웠느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직장을 구했는지,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 또 연애와 결혼, 이거 참 쓸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자기 자신만이 아는 그런 진실된 얘기를 적을 수 있겠습니다. 또 가정생활에 관해서 이제 부모로서 아들, 딸을 놓고 또 출산을 어떻게 하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적으면 되겠습니다. 생활, 경제생활,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한다든지 가족들의 직업 생활은 어떠다든지 또 가정을 지키는 그런 원칙과 비결이 어떤 것이라든지 부수입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미와 교양, 여가 시간에 뭘 한다든지, 취미는 뭐라든지, 일기는 어떻게 적었다든지, 또 남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 같은 것이 있는다든지, 또 내 종교 신앙생활은 어떠냐든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이제 만년의 생활, 퇴직할 적에 이제 어떤 심정이다. 우리 참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솔직하게 이제 적어도 되겠습니다. 또 그 후에 이제 건강 관리라든지 식사 습관이라든지 노년의 즐거움과 서글픔 이런 것을 솔직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의 인생을 회고를 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것이 나의 생각, 내 책임 혹은 정치적인 환경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과의 관계는 어떻던가 이런 걸 이제 한번 반성하면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손과 이웃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또 유언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런 것도 미리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묻기를 어떤 전기가 잘 쓴 전기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또 자서전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저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실적으로 진실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거를 틀리게 위조해서 쓴다든지 그건 안 되겠죠. 사실적으로 충실하면서 또 인간의 심리, 내가 왜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심리적인 요소가 잘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문학적으로 또 문장이 좋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학, 심리학, 문학이 잘 배합이 돼야지 좋은 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꼭 이것을 쓰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자기 자신만 알려고 쓰는 건 아니죠. 어차피 남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보이면서 거기서 이제 평을 받고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점점 더 개선해 나가고 완성도를 높여가게 되는 것이죠. 결코 이제 긍정적이고 재미있었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글픈 그런 얘기, 외로운 얘기 이런 거를 쓰는 것도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우리의 삶을
가능한 풍부하게 그렇게 글로 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년에 해야 할 과제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의 하나로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일단 전부 한번 모아가지고 쭉 정리를 하고 사진 설명부터 시작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첩경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대기를 또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는 것. 사실 자신의 연대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면은 자기가 만회해서 기억을 되살려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서전을 쓸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노인들도 이제 유튜브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자서전을 쓰는 방법을 굉장히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강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서두르지는 말지만은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좋은 자서전을 남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